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글로컬 대학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결국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날아가고 기존 예산까지 다 뱉어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5년간 1,700억 원의 집중 지원을 받기로 했던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두 대학이 공들여온 통합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글로컬 대학 성과 평가 결과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모델은 평가 대상 10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통합을 위한 학사, 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과제 이행이 미흡하거나 지연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평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첫 번째 경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컬 대학 규정상 D등급 이외의 누적은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즉각적인 지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심의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7월 13일부터 17일 정도 사이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 총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급이 변동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글로컬 대학은 지정 취소가 되는 거고요. 통합이 무산이 되면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 원대의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지원받은 710억 원마저 환수 대상이 됩니다. 5년간 지원을 해드리는 예산이 1,720억 원인데 올해 4년 차로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430억 정도, 내년도에는 또 한 600억 넘게 교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중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의 가장 큰 주춧돌이 뽑힐 위기 속에서 대학 측은 글로컬 대학 탈락이 곧 통합 무산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의 신청은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어쨌든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을 마련을 어떻게든 하겠다. 무산이냐 강행이냐의 중대 기로에 선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 논의가 향후 최종 심의 결과를 거치며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도 민선 9기의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 대신 재정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쓸 수 있는 예산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기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조만간 실현 가능한 100대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3주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방채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가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행정보다는 도민을,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수위는 민선 8기 부채가 민선 7기보다 1조 260억 원 증가했다며 민선 9기가 감당할 상환 부담액은 이자만 매일 1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청 청사 업사이클링 852억 원, 일하는 바퍼 143억 원 등 자체 사업에 도비를 과도하게 투입한 것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자체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진행함으로 해서 외부채인 금융권 차입까지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 운영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견된 사업이나 효용성이 낮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하는 바퍼를 언급하며 공공의료 등 재정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계속 100몇십억씩 들어갈 거라면
그 100몇십억을 다른 형태로 더 많은 도민한테 보편적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민선국이 충북도정의 슬로건은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 인수위는 창업과 안심, 균형, 문화, 실용 등 5대 목표 아래 조만간 현실성 있는 100대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도의회 김꽃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대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과 원 구성을 논의를 단 한 번도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최충진 원내대표와 이상식 도의장 후보에게 원 구성 논의를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당선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충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늘 김꽃님 의원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어제 충북도청 문화골에서 이임식을 갖고 4년간의 민선 8기 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임사에서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지난 4년의 소회를 밝히며 민선 9기 도정의 더 큰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청주에서 지내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수사관의 10여 명을 투입해 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지역 사업가와 체결한 자신의 북촌 한옥 매매 예약 계약과 관련해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또 폐기물 사업 인허가 과정에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에 내려졌던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인데요.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북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폭염 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달궈진 도심은 한낮 내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강한 햇볕을 가릴 양산은 이제 여름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됐고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에는 잠시라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이고 어제는 진짜 땀이 뻘뻘 나더라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양산이 없으면 진짜 너무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째 축산업에 종사한 농민도 여름이 매년 빨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축사 바닥의 습기를 줄이고 지붕 복사열을 차단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일찍 더위가 찾아와서 습도를 잡아서 이제 바닥을 좀 건조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복사열을 좀 차단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금 최대한 좀 폭염의 준비를. 청주시는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차광막, 환기시설 등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도 폭염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17억 7천여만 원의 폭염 대책비를 확보해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에 맞춰 비상근무 체계를 개편하고 무더위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된 데다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월과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입니다. 현재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류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고온 다습한 남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오늘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에 공공돌봄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조례에 담겼지만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며 복지수당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정부가 주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세상과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청주 지역 대형 유통시설 3개 추가 입점 추진에 따른 영향과 대책 집담회가 청주 문화산업단지 나눔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집담회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한 세상 측은 상생 방안 등을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CJB 청주방송기술국 이진호 팀장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진호 팀장은 지역방송 환경에 맞는 기술 운용과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통해 방송 품질 향상과 송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어제 한국방송회관에서 이진호 팀장을 비롯한 수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말까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실시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생한 강진으로 1,450명이 사망하고 12,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모금은 충북모금회 전용 계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청주시가 청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우선 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거나 위치 변경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인 양도, 양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1공고 1신청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또 담배 소매인이 가게 위치를 옮길 경우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충북 모범운전자연합회와 안전한 귀갓길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300여 명의 택시 운전자가 심야 시간대 골목길이나 방범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까지 전조등을 비추며 보호합니다. 또 운행 중 범죄 의심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감시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7월 첫날입니다. 더욱 활기 있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